전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원소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원소를 확인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은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합물이라고 해요. 화합물이라고 해요. 화합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물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누군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불꽃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어떤 원소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로 모든 원소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닌데 바로 일부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해요. 즉 뭐냐면 이런 불꽃 반응을 시켰을 때 독특한 불꽃 반응색을 띠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소들만 확인이 가능한데 그 원소들이 어떤 게 있냐면 밑에 이제 나와 있죠. 나트륨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할 필요성이 있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얘기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험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게요. 자, 먼저 나트륨부터 보면 되겠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을 띠냐? 노란색의 불꽃 반응 색을 띈대요. 자, 나트륨이 노란색 불꽃 반응색을 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소금이죠, 소금. 소금이라고 하는 이 염화 나트륨이 있는데 염화 나트륨은 이게 화합물이죠. 얘는 뭐하고 뭐로? 염소라는 것과 나트륨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불꽃 반응 실험을 하게 되면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 나트륨이라는 거에 이용해서 얘를 불꽃 반응 실험을 하게 되면 무슨 색을 띠냐? 노란색을 띱니다. 알겠죠? 노란색을 띠게 돼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은 노란색의 불꽃 반응색을 띠는구나. 알겠죠?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칼륨 같은 경우엔 포함되어 있으면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스트론튬은 진한 빨간색을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원소들을 각각 포함했을 때의 불꽃 반응색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불꽃 반응 실험을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자, 옆에 지우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불꽃 반응 실험이라는 건 어떻게 하게 되냐.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토치라는 가스불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알겠죠? 자, 토치인데 이 토치를 가지고요. 내가 불꽃 반응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토치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바로 뭐냐면 여기 이게 부탄가스예요. 부탄가스 통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가스불 크게 확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게 토치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실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불꽃 반응색은 불꽃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불꽃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손이 뜨겁죠. 뜨거우니까 어떻게 다른 데다가 묻혀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묻히는 걸 누구에다 묻히냐면은 백금선이라든지 또는 니크롬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불꽃 반응을 알고자 하는 시료를 묻히게 돼요. 자, 이 백금선이 뭐냐? 바로 백금으로 된 철사란 뜻이고요. 니크롬선 이게 뭐냐면 니크롬으로 된 철사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얘를 씁니까? 다른 걸로 쓰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얘들은 불꽃 반응색이 없는 금속이에요. 얘들은 불꽃 반응색을 볼 수 없는 금속이다 보니까 얘들을 통해서 해야지만 불꽃 반응색이 섞여 나오지 않겠지. 예를 들어서 백금선이 아니라 구리선을 이용했다면은 구리 자체가 청록색의 불꽃 반응색을 띠니까 무조건 어떤 걸 묻혀서든 청록색은 무조건 나오겠지.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불꽃 반응색을 알기 위해서 백금선과 니크롬선을 이용한다. 이 사실 알고 가시도록 하고요. 얘들은 없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그 다음에 불꽃 반응을 할 때 어디다가 꼭 집어넣냐면 겉불꽃에다 갖다 대립니다. 겉불꽃에 갖다 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불꽃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겉불꽃에 갖다 대는구나. 이 사실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려놓진 않았는데 옆에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비커예요. 묽은 염산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묽은 염산을 우리가 준비해 놓게 되는데, 자, 묽은 염산을 준비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묽은 염산을 준비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묽은 염산 자체가 얘 염산이 금속을 매우 잘 녹여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혹시라도 요 끝에 요 철사 끝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자, 염산을 왜 갖다 놓는다고? 불순물 제거야. 자, 이거 사실도 너희들 뭐냐면은 그 서술형 평가 잘 나오니까 꼭 알고 가세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을 준비한 다음에 요 백금선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막 어떻게 씻어주고요. 깨끗이 불꽃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다는 사실 알고 가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 게 뭐냐면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불꽃 반응을 했더니만 리튬도 빨간색이에요. 스트론튬은 진한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빨간색과 진한 빨간색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불꽃 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안 되니까 어떻게 뭘 분석하게 되냐? 그때는 선 스펙트럼이라는 걸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 나오는 불꽃 반응 시켜서 나오는 그 불꽃색을요. 어디에 통과시킨다? 분광기에 통과시킨대요. 자, 분광기라는 건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그냥 프리즘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 통과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얘가 색깔띠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색깔띠가 스펙트럼이래.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프리즘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내가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있는 햇빛, 백색광 같은 걸 내보내게 되면요. 얘가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띠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색깔띠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색깔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색깔을 다 갖고 있는 프리즘에다 햇빛 같은 걸 통과시키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색깔이 다 붙어 있는 연속되어 있는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불꽃 반응 실험했을 때 나타나는 색은 특정 색깔만 나오거든요. 특정 색깔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 빛 한 줄, 아이고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 빛 두 줄,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형태로 어떻게 해요? 특정한 색깔만 나오는 스펙트럼을 나타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어떤 원소인지 비교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바로 뭐냐면은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선의 색깔, 선의 위치, 선의 개수, 선의 굵기가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두 일치했을 때만 거기에 그 원소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임의의 물질을 가지고요. 옆으로 좀 뺄게요. 임의의 물질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조사했더니 예를 들어서 물질 X가 있었다고 합시다. 어떤 물질? 화합물이에요. 막 섞여 있는 어떤 화합물의 선 스펙트럼 비교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 거, 그 다음에 노란 거가 보였고요. 예를 들어서 파란 거 이렇게 보였다고 하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또 그립시다. 그냥 검은 거 하나 그릴게요. 자,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요거를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다른 원소의 아이고야. 실수했네요. 다른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온대요. A, 그 다음에 B. 내가 이미를 막 그리겠습니다. C. 했을 때 선 스펙트럼 A는 이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B는요. B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에는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아이고 좀 삑딱한데. 자, 했을 때 이걸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비교해 주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되는데, 자, A 선 스펙트럼이 X에 보니까 빨간 거 존재하죠. 파란 것도 존재하죠. 그러면 A의 선 스펙트럼 모두 X에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X라는 물질 안에는 A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은 있고요. 검은색은 없네요. 그쵸?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란색이 있고요. 파란색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는 4개의 선 스펙트럼 중에서 지금 3개는 되고 하나만 안 되죠. 이렇게 하나라도 안 돼 있으면 B는 X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알겠죠? 반면에 C를 볼게요. 이제 C는 노란색이 있고요. 아이고 좀 삐딱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검은색이 있고요. C도 보니까 뭐예요? 선 스펙트럼 다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X라는 물질에는 A라는 원소와 C라는 원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됐죠? 요렇게 요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여기까지 원소 단원은 끝났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원자 그리고 이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수고했습니다.